어둠 속에서 눈을 뜨자 그녀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세상이 고요해졌다. 수아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낯설고도 애틋한지 알 수 없었다. 서울의 겨울밤은 항상 차가웠다. 홍대 근처의 낡은 원룸에서 나는 지은으로 살고 있었다. 22살 연극영화과 대학생. 낮에는 강의실에서 대본을 외우고 밤에는 작은 노트북으로 시나리오를 끄적이는 나날.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서울 가서 제대로 공부나 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그 제대로라는 말 속에 숨겨진 기대가 때때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자유롭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이, 그런 내가 왜 이 원룸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룸메이트, 수아 때문이었다. 수아는 작년 여름 기숙사 대기자 명단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자였다. 23살, 디자인과 졸업생으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녀의 이력서는 간결했다. 조용히 지내는 사람 찾습니다. 공유 주방만 쓰면 돼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싫었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그리웠으니까. 부모님의 식당에서 자란 나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런데 서울로 오니 그 소음이 사라지고 텅 빈 벽만 남았다. 수아의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부드러운 곡선의 턱선, 깊고 검은 눈,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치면 좋은 아침이라고 속삭이듯 인사하고 서로의 커피잔을 피했다. 수아는 밤늦게 들어오곤 했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 대본을 읽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클래식 기타나 재즈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가끔 그녀가 주방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다. 뭐 그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는 척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왜 이렇게 내 귀를 간지리는지. 그날 밤 나는 피곤해 지쳐 소파에 누워 잠들었다. 대본 리허설이 늦게 끝나서 침대로 가는 기운조차 없었다. 꿈속에서 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관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데 대사가 떠오르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오고 갑자기 무대가 기울어지며 나는 떨어졌다. 그리고 깨어났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수아가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불 꺼진 방 안,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 씨,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 소리가 방 안을 울리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의 시선 속에 담긴 감정은 무엇일까? 호기심, 동정. 아니, 그건 더 깊었다. 마치 나를 꿰뚫어보는 숨겨진 갈망 같은 것.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 깨워서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왜 봐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었다. 그녀가 웃었다. 아니, 웃으려 애썼다. 잠든 내가. 예뻐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쁘다. 룸메이트가 나한테? 세상이 돌기 시작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칠 때 그녀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다. 커피 한 잔 더 라고 물으며 잔을 내밀 때
손가락이 스치면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나는 그 감촉을 잊지 못했다. 수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끔 그녀의 스케치북을 엿볼 때마다 내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아니, 비슷한 여자의 얼굴. 부드러운 선, 나른한 눈매. 이거 누구예요? 어느 날 용기를 내 물었다. 그녀가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냥 상상 속 사람 하지만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지는 걸 봤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누워 그녀를 생각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나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연애는커녕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내 감정을 숨겨왔다. 한국에서, 특히 서울의 이 좁은 원룸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수아의 시선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우리는 함께 홍대 거리를 걸었다. 그녀가 스트레스 풀자고 제안한 산책.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녀의 코트 자락이 내 팔에 스칠 때마다 따뜻했다. 카페에 들어서서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가족은 대구의 보수적인 집안이었다. 아빠는 목사님이셔. 엄마는 항상 여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지.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부산의 작은 식당,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 찾는 나만의 자유. 너는 무대 위에서 빛나 보이더라. 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아니, 그녀가 먼저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을 감쌌다. 그 순간 거리의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우리 둘만의 세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천마라는 이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엄마. 아니, 친구예요. 남자친구. 아니, 옛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 의심해. 내가 서울에 왜 왔는지. 나는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멈칫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우정. 아니, 더 깊었다. 밤에 돌아와 나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수아야, 나 너 좋아해. 우문이 열리고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지은아, 우리는 끌어안았다.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이 다시 멈췄다. 그 키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은밀한 꽃처럼 피어났다. 원룸의 작은 공간이 우리만의 성이 되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좋은 아침, 사랑.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간지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았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낮에는 평범한 룸메이트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다. 수아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입술은 내 피부를 탐험했다. 너의 이 부분 너무 예뻐. 그녀가 내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속삭일 때 나는 떨림을 느꼈다. 이 감정은 처음이었다. 남자들과의 어설픈 데이트나 대학생들의 가벼운 플러팅과 달랐다. 이는 깊고 영혼을 흔드는 사랑이었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홍대 거리를 물들일 때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손을 잡고 달렸다.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은아, 여기서 사진 찍자.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셀카를 찍었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내 가슴이 아플 정도였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 숨겨진 불안이 있었다. 만약 누군가 본다면? 가족, 친구들, 심지어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도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소수자 차별 기사,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의 시위,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협했다. 수아의 디자인 작업이 바빠지면서 그녀는 늦은 밤에 스튜디오로 나갔다. 나는 연극 리허설로 지쳤다.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감독님이 지은 씨, 감정이 너무 살아있어 라고 칭찬하셨지만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어느 날 리허설 후에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동아리 멤버들. 얘야, 지은아, 요즘 표정이 밝아. 남친 생겼어? 민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좋은 일 있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할까? 수아에 대한 내 사랑을?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그녀가 그린 그림 인화의 초상화. 오늘 내 리허설 끝나길 기다렸어. 그녀가 말했다. 그림 속 나는 웃고 있었다. 자유롭게. 우리는 그날 밤 더 깊이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스며들 때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아야, 서울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 생각해. 엄마의 메시지. 수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너무 기대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천천히 말해.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수아의 오빠가 갑자기 서울로 왔다. 엄마 걱정돼서 왔어. 너 요즘 이상하다며?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우리는 당황했다. 오빠가 원룸에 머무르며 우리 사이를 의심스럽게 지켜봤다. 이 집에 다른 여자 사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친해? 수아가 변명했다. 룸메이트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오빠가 잠든 사이에 우리는 속삭였다. 두려워. 지은아,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졌다. 나는 키스로 그녀를 달랬다. 사랑해. 영원히. 오빠가 떠난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불태웠다. 여름이 다가오며 나는 연극 공연을 준비했다. 제목은 숨겨진 별. 무대 위에서 나는 레즈비언 캐릭터를 연기했다. 대본 속 여자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며 느끼는 기쁨과 고통. 관객석에 수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지탱했다. 커튼콜에서 박수가 터질 때 나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그녀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너 완벽했어. 그날 우리는 한강에서 밤새워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해.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함께라면.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수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대학 시절 연인이 있었다. 여자였다. 그 애와 헤어진 후 난 사랑을 포기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서 그녀의 고백에 나는 충격받았다. 질투. 아니, 이해였다. 그 상처가 그녀를 더 소중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이제는 나만 봐.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웃었다. 이미 그래?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작년 그 밤처럼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신선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키스가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서서히 다가왔다. 내 연극 동아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공연에서 너무 리얼하게 연기하던데. 실제로 친구들의 시선이 변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야, 솔직히 말해. 룸메이트랑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죄악처럼 여겨졌다. 수아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프리랜서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보수적인 회사였다. 수아 씨, 요즘 디자인의 감성이 너무 여성적이에요. 조심하세요. 그 피드백에 그녀는 울었다. 내가 나 자신을 숨겨야 해? 너 때문에조차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아니, 우리가 강해지자. 함께 싸우자. 우리는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가기로 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레인보우 허브. 처음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차별, 가족의 거부, 사회의 무관심.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도 봤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의 한 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 모임 후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작은 약속을 했다. 매주 일요일, 데이트날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봤다. 그녀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를 때 관광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우리 삶이야의 수아가 말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몸이 내 위에 포개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 했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의 그녀의 신음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다. 수아의 엄마가 서울로 오셨다. 오빠가 이상하다고 해서 왔어. 너 요즘 왜 연락이 뜸해? 엄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패닉에 빠졌다. 수아가 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이게 누구야? 엄마의 눈이 나를 쏘아봤다. 수아가 떨며 말했다. 룸메이트예요, 엄마. 지은 씨,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너 이상한 소문 들었어. 서울에서 그런 애들 만나지 마. 그 말에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떠난 후 수아는 무너졌다. 끝났어, 지은아. 가족이 날 버릴 거야. 그녀는 짐을 쌌다. 나 내려갈게. 대구로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가지 마. 우리 사랑이야.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너는 이해 못해.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울며 말했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문이 쾅 닫히고 그녀가 나갔다. 원룸이 텅 빈 듯 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다.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연극 리허설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감독님이 걱정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 나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친구 민지가 위로해줬다. 솔직히 말해봐. 그 룸메이트 때문이지. 나는 고백했다. 응, 사랑해. 민지가 안아주었다. 그럼 싸워. 진짜 사랑이라면? 수아의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그림이 올라왔다. 어두운 톤이 외로운 여자의 초상. 내 얼굴이었다. 그걸 보고 나는 결심했다. 대구로 갈 거야. KTX를 타고 3시간의 여정. 대구역에 도착해 그녀의 집을 찾았다. 목사관 앞에서 그녀를 봤다. 창가에 앉아 있는 수아. 나는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엄마가 나왔다. 누구세요? 수아 씨. 친구예요. 엄마의 눈빛이 차가웠다. 하지만 수아가 나왔다. 지은아,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끌어안았다. 거리낌 없이. 그날 우리는 목사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아야, 그건 죄야. 성경에 하지만 수아가 끊었다. 엄마,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예요. 나는 손을 잡았다. 저희는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치유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침묵 후 생각해볼게 라고 하시고 들어가셨다. 우리는 대구 거리를 걸었다. 낙동강 변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미안해, 지은아. 도망치려 해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이제 도망 안 쳐, 함께라면 기차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연극 끝나면 여행 갈까? 제주도로. 좋아. 거기서 우리만의 결혼식 할게. 웃음이 터졌다. 서울로 돌아와 원룸은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내 연극 공연 날짜가 다가왔다. 숨겨진 별의 프리미어. 수아가 포스터를 디자인해줬다. 별이 빛나는 무대, 두 여자의 실루엣. 관객석에 그녀의 가족이 올 줄은 몰랐다. 수아가 초대했다. 엄마한테 보여줘야 해. 공연 중 내 대사가 울려 퍼졌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빛나게 해야 해. 눈물이 흘렀다. 커튼콜에서 관객들이 박수쳤다. 수아의 엄마가 일어나 안아주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공연 후 파티에서 우리는 모두 모였다. 내 친구들, 수아의 가족, 커뮤니티 멤버들. 민지가 건배를 제안했다. 지은이와 수아의 사랑에 웃음과 눈물이 섞였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축하의 밤을 보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을 감쌀 때 영원히 함께라고 속삭였다. 봄이 다시 왔다. 우리는 이사했다. 더 큰 아파트로,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 수아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커졌고 나는 연극 배우로 데뷔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일상이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손잡고 걷기. 사회는 여전히 우리를 완벽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소셜미디어에 우리 사진을 올렸다. 우리 사랑 댓글에 지지와 비난이 섞였지만 우리는 웃었다. 여름, 제주도로 갔다.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 지은 앤드 수아, 포레버. 파도가 밀려와 지웠지만 우리 마음엔 영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약속의 반지를 샀다. 은은한 은반지, 별 모양. 이게 우리 결혼 반지야. 키스하며. 가을, 수아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그림들, 우리 사랑의 이야기. 관객들이 감동받았다.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한방문객의 말, 나는 자랑스러웠다. 겨울, 다시 눈이 왔다. 원래 그 원룸을 지나며 우리는 추억을 회상했다. 여기서 시작됐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야.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사랑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 수아의 오빠가 다시 연락했다. 수아야, 엄마가 아프셔. 와봐. 우리는 서둘러 대구로 갔다.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 창백한 얼굴. 수아야. 미안해. 내 삶을 방해했어. 엄마의 손을 잡고 수아가 울었다. 엄마, 이제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이 가족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내 가슴을 울렸다. 엄마의 병은 암이었다. 초기라 다행히 치료 가능했다. 우리는 번갈아 병원을 지켰다. 밤에 병실 박복도에서 수아가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함께니까 그 기간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피로와 걱정 속에서 다툼도 있었다. 너는 왜 항상 긍정적이야? 나처럼 두려워하지 않아. 수아가 소리쳤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두려워. 하지만 너를 잃을까봐 더 무서워. 화해의 키스는 항상 달콤했다. 치료가 끝나고 엄마가 퇴원했다. 지은 씨, 고마워. 수아를 잘 부탁해. 엄마의 미소가 따뜻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았고 그걸 사랑으로 감쌌다. 대학 졸업 시즌이 왔다. 나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하며 작은 상을 받았다. 최우수 감정연기상. 수연식에서
수아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다. 내 사랑, 축하해. 우리는 포옹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한 사랑이 이제 현실이 됐다. 수아도 디자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우리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이 그림들은 내 뮤즈 덕분이야.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했다. 여름 휴가, 우리는 해외로 갔다. 첫 해외 여행, 타이베이.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손잡고 거리를 걷고 레인보우 플래그가 걸린 카페에 앉았다. 여기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수아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한국에서도 곧 그럴 거야. 우리가 바꿀 테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미래의 아이. 입양. 언젠가 우리 가족 만들자 약속했다. 가을,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LGBTQ+ 권리 행진. 서울 도심에서 우리는 플래그를 들고 걸었다. 사랑은 평등해. 구호를 외치며. 처음엔 무서웠다. 반대 시위대의 야유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수아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이 행진 끝에 우리는 키스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뉴스에 실렸다. 젊은 커플의 용기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들 초대. 수아의 엄마가 케이크를 가져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둘 다 테이블 위에 웃음이 넘쳤다. 그날 밤 선물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그녀는 나에게 스케치북. 우리 미래를 그린 그림. 여기 우리 딸 작은 여자아이 그림. 눈물이 흘렀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결심했다. 더 용감하게 살자. 서울의 불꽃놀이를 보며 우리는 키스했다.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듯 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나는 드라마 오디션을 봤다. 작은 역할, 하지만 레즈비언 캐릭터. 이 역할, 내가 딱이야. 감독님이 말했다. 촬영장에서 나는 수아를 생각하며 연기했다. 사랑의 대사가 나오자 눈물이 진짜 흘렀다. 방송 후 반응이 엇갈렸다. 팬레터와 함께 혐오 댓글도. 이런 걸 왜 방송해? 하지만 수아가 안아주었다. 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꿔. 수아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갤러리 오프닝에 내 가족도 왔다. 부산에서 올라온 부모님. 지은아, 이 여자가 내 아빠의 물음에 나는 고백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행복하니? 그럼 됐어.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열렸다. 여름, 우리는 웨딩 플래너를 만났다. 법적으로 결혼은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식. 제주도 해변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증인. 수아야, 내가 내 비디야. 영원히 함께할게. 내 서약에 그녀가 울었다. 지은아, 너 덕분에 살아. 사랑해. 반지 교환, 키스. 파도가 박수 쳤다. 촬영이 끝나고 나는 휴식을 취했다. 수아와 함께 부산으로 갔다. 내 고향. 식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요리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아빠가 웃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산책했다. 여기서 자랐어. 이제 너와 함께 새 추억 만들자. 가을잎이 떨어질 때 수아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니, 입양 준비. 작은 여자아이, 우리처럼 사랑받을 거야. 우리는 흥분했다. 서류 작업, 상담. 준비됐어. 응, 함께라면. 겨울, 첫눈. 우리는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수아가 말했다. 눈사람에 스카프를 두르고 웃었다. 그날 밤 사랑을 나누며 미래를 꿈꿨다. 딸 이름은 뭐로 할까? 별아. 숨겨진 별처럼. 새로운 해,
우리 딸이 왔다. 작은 생명, 우리 품에. 엄마들, 그녀의 첫말, 눈물이 흘렀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집이 됐다. 웃음소리 가득.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별이가 3살이 됐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우리 일상을 채웠다. 아침에 떴마 하며 달려오는 별이 내 가슴을 녹였다. 수아는 그림책을 그려주고 나는 동화를 읽어주었다. 옛날 옛적에 2 공주가 살았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해서 별이가 눈을 반짝였다. 행복하게 살았나요? 응, 영원히. 하지만 육가는 쉽지 않았다. 밤의 울음소리, 피로. 우리는 다퉜다. 너는 왜 항상 그림만 그려? 별이 돌봐 내가 소리쳤다. 수아가 울었다. 나도 힘들어. 내 연기 일처럼 화해는 별이가 중재했다. 엄마들 싸우지 마, 우리는 웃으며 안았다. 미안해. 사랑해. 사회는 변했다. LGBTQ+ 법안이 논의됐고 우리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별이를 데리고 행진. 엄마들처럼 그녀의 작은 손이 플래그를 들었다. 미디어 인터뷰. 우리 가족 이야기 세상이 듣기 시작했다. 여름 휴가, 제주 다시. 별이와 해변에서 놀았다. 모래성 쌓고 파도 쫓기. 이게 천국이야의 수아가 말했다. 밤에 별이가 잠든 후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다. 너와 별이 내 전부야. 가을, 내 첫 주연작. 영화 멈춘 순간. 우리의 이야기 기반. 시사회의 가족들. 별이가 정말 예뻐 소리쳤다. 박수 속에 나는 수아를 봤다. 그 눈빛, 처음처럼.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별이가 별 장식을 걸었다. 우리 별처럼 빛나, 선물 개봉, 웃음. 새해, 우리는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세계가 우리를 축복해. 집으로 돌아와, 일상. 하지만 그 안엔 기적. 별이의 첫 학교, 친구들. 엄마들 손잡고 그녀의 질문에 항상 우리는 손잡았다. 봄꽃이 피었다. 별이가 5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2 여자와 작은 아이. 우리 가족 자랑스럽게. 우리는 눈물 흘렸다. 수아의 새 전시회, 별이 테마. 가족의 빛, 관객들 감동. 여름, 가족 여행. 부산과 대구 합동. 부모님들 함께. 손주 예뻐, 웃음소리. 바닷가에서 별이와 놀며 우리는 속삭였다. 이게 꿈인가? 가을 잎사귀. 나는 연극 감독이 됐다. LGBTQ+ 이야기 무대. 수아가 세트 디자인. 별이가 조수. 엄마들 최고. 겨울 눈, 우리는 눈싸움. 별이의 웃음. 그 밤, 별이가 잠든 후, 수아야, 그날 밤처럼. 내가 날 봤던 그 순간 그녀가 키스했다. 모든 게 멈췄지? 그리고 시작됐어. 우리 사랑은 계속된다. 서울의 거리, 한강의 바람, 별이의 손, 영원히.